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. 오늘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? 이제 12월달 이제 중반을 넘어가는 시점이고 이제 연말이 다 돼가죠. 무리하게 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자, 내일 공부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번 주 스케줄 트레이딩은 금요일날 DS 단식 1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하나 스펙 20%, IBKS 스펙 30% 이렇게 세 종목이 금요일날에 신규 성장이 있습니다. 그 점은 참조를 해놓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. 자, 시간에 한번 보시면 한국타이어 시간의 상가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 한국의 컴퍼니 시간의 상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어차피 재료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고 읽어보시면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간의 상한가는 그 두 종목밖에 없죠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분하게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. 자, 우리가 내일 공부할 거 한번 봅시다. 일단 정치 테마주들은 관심은 안 봐줄 수는 없는데 태양금수가 시간에 7%를 올려놓고 싸움을 시작할 거라고 7% 올려놓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과연 태양금속 덕분에 다른 애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봅시다. 태양금속으로 볼 때는 태양금속도 반드시 봐주셔야 되겠죠. 같이 얘는 2% 올라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우선주들만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흐름이 빠르죠. 얘네들은 하나가 반등이 나면. 그래서 일단 태양금속 우가 과연 지 할 짓을 할지 여기에 따라서 다른 애들의 흐름도 잡혀져 줄 것이고, 만약 흐름을 타면은 여러 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두 종목만 딱 묶어 산다라는 전략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. 월요일은 매매를 좀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. 서둘면 월요일은 많이 다쳐요. 그 점 잊지 않습니다. 다음은 PCL 한번 보겠습니다. PCL은 요즘 여러가지 말이 자꾸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도 보면 99억 3자 배정 결정이 났다. 이 금액은 100억짜리니까 큰 의미는 없죠. 그런데 이제 값상승 기능 시약지 인정했다 이런 거 나오고 있고, 제가 좀 보고 싶은 것은 여기 미 투자사와 400만주 지분 취득 계약 체결에 대한 제 공시기간이 이제 월요일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무슨 말이 혹시나 나올까 그런 관점도 보고 있습니다. 시간에 6% 올라 있으니까 한 5, 6%나 출발하겠죠. 근데 또 관심을 받으면 7, 8% 심하게는 10% 넘게 가는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스타일은 띄워놓고 못 가면 말짱황이거든요. 말짱이기 때문에 서둘지 마시고 시가 좀 너무 높다 싶다고 생각되면 약간 발을 살짝 빼서 눌림을 줄 때 한번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하이드로리튬은 금요일날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? 하이드로리튬을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반드시 리튬 표스는 같이 붙여놓고 보셔야 됩니다. 리튬 표스. 그래서 꼭 그 점은 잊지 마시고요. 대표적으로 한 종목 해놨으니까. 자,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에는 상가까지 들어간 종목 아닙니까? 상가까지 들어간 종목 아닙니까? 들어간 종목인데 종가상 15%대로 맞췄죠. 그래서 시간에 3%를 또 올려놨습니다. 한 번 더 해보겠다는 소리죠. 근데 이런 것도 자세히 봐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유사한 종목을 제가 이 YG버즈도 같이 붙여 놓았거든요. YG버즈를 보면 이 날짜도 보면 29%, 이 날짜도 24% 올라간 거예요. 이 두 개 다 꼬리가 윗꼬리가 그죠? 이 날짜 보면 시가가 플러스 3%, 여기는 마이너스 0%예요. 근데도 올라간 폭이 상당히 크잖아요. 그죠? 이런 걸 노리는 애들만 따로 있거든요. 그런 애들은 또 이런 종목들만 해요. 그래서 이틀 동안도 재미를 봤으니까 과연 3일째도 볼까? 이런 마인드로 YG버즈도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. 얘네도 3% 다시 올려놨거든요. YG버즈도 같은 개념으로 보세요. 복잡한 재료나 이런 건 따지지 마시고 기술적으로
하이드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. 상한가까지 찍고 내려온 종목이니까 한번 봅시다. 치고 올라가면 뭐 같이 해야죠. 투트랙 잡으면 되겠죠. 13,000원과 13,100원 뭐 이 정도 잡는다든지 14,000 뭐 잡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원하는 어느 기준을 딱 잡고 그 기준선만 매매하시면 다칠 일은 없습니다. 도망 나올 때는 얼른 나오고 그러시면 돼요. 와이저버즈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. 그 다음에 KINX는 조금 이건 좀 잘해야 되는데요. 이 단가가 지금 115,200원인데 시간에 3%까지 올라가지고 이런 스타일은 달리 빼면 가야 되거든요.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들은 만약에 진입을 했는데 내가 수익을 안고 있다 그럼 또 홀딩을 해야 될 종목이고 13% 올랐거든요. 금액대가 11만짜리인데 이런 것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액대가 많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잘 건지면 잘 뽑아 먹죠. 우리 지금 여기도 적어 놓았지만 이런 애들 에코모티나 두산오브처럼 말입니다. 한번 봅시다. 뚜껑 열어봐야 되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뭐 11만 5천 11만 5천원 딱 기준선을 잡고 한다든지 11만 3천원 11만 3천원 딱 기준을 잡고 거기서만 대응을 한다. 돌파라든지 뭐 청산하든지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. 다음 소룩서 한번 봅시다. 이슈가 터지기 전에 이미 올라온 선도주자들이 있다. 근데 시장은 과연 이것을 보면서도 과연 그 이슈에 화답을 할까? 화답을 했죠. 이 정도는 올라가 괜찮다. 왜? 재료가 14주니까 무조건 좀 파격적이다. 좀 의심스럽지만 파격적이다. 시가가 점상으로 출발했으니까. 하지만 결론은 역시 시장은 좀 사람들이 그렇죠. 이미 남이 손댄 떡에는 참 기분 안 좋아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몸을 이렇게 내려옵니다. 며칠 동안. 그리고 도저히 띄워놓고 이제 양봉을 한 개 살짝 띄워놨어요. 그래 놓고 시간에 1.9% 올려놨습니다. 만약 이 날짜에 양봉이 안 나오고 이 도지가 나온 날짜에 그 다음 날짜에 음봉이 이렇게 나왔으면 당분간 또 쳐다보면 안 되죠. 근데 이렇게 살려놨다는 것은 그래도 한번 끌어올려 볼 의향은 있다라는 것을 살짝 비치는 거예요. 아직은 그래도 못 믿죠.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한다? 검증을 좀 해야 되겠죠. 내일도 이런 양봉을 한 개 더 나와줘야 돼요. 그 다음 양봉을 위해서 적어도 3개의 양봉을 나와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장대 양봉 향해서도 뭐 도지강이 나온다지 그런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봐야겠죠. 그럼 내일은 다시 큰 파동이 안 나오면 끌고 간다. 근데 아침에 시가가 뭐 그래도 뭐 양봉으로 잡힐 거 아닙니까? 1차 정도 매수 넣어 보시고 색깔이 바뀌면 그냥 또 막 나온다. 파란 색깔이 나오면 양봉으로 출발했는데 음봉이 씩 비친다. 그럼 틀린 거다. 그렇죠. 그렇게 한번 봅시다. 살아남은 꼴을 부른다. LS모트 머트리얼즈입니다. 글자 길어서 줄였어요. 블루엠텍은 계속 봐줘야 되겠죠. 그래서 머트리얼즈는 뭐 우리가 계속 수익을 좀 많이 올린 종목이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88% 당일에도 여기도 또 20%또 금요일날에도 여기서 우리가 27,000원 타점을 장전에 미리 잡아놓고 기다렸지 않습니까? 우리는 18%죠, 그죠? 18% 챙겨먹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 시간에 3%를 해놨는데 이제는 조금 시간에 3%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안 봐줄 수가 없는 종목이니까 32,000 돌파하면 한번 본다라는 전략으로 봅시다. 돌파 못하면 필요 없다. 블루엠텍을 한번 봅시다. 한 번은 반등을 줄 건데 한 번은 반등을 줄 텐데 그때가 언제냐가 이제 중요하죠. 우리는 이날 한가 맞은 날에도 우리가 한 20% 먹고 이날 금요일 날에도 우리가
그쵸. 한 8% 먹었나요? 32,000원 기준가였으니까. 예. 32,000원 기준가였으니까 한 8% 정도 될 것 같네요. 원목이 내려와도 수익은 낼 수가 있거든요.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. 그래서 시간에 마이너스 2%니까 또 기분 안 좋죠. 마이너스 시가 출발하면 쭉 꾸준히 뭐 밑에 저점 잡겠다고는 하지 마십시오. 이런 종목 그냥 놔둬 버리세요. 좀 내려가다가 시가를 회복한다든지 시가를 회복해서 보합을 치고 간다든지 이런 시점에만 매매에 임하시면 돼요. 그 전에 그냥 보세요. 에코모티와 두산오브 에코프로모티입니다. 목요일날 어떤 승부조였는데 역시 발군의 모습을 보였죠. 금액대가 지금 16만원대인데 말이죠. 고가가 24%대까지 갔죠. 예. 우리는 15만원대 타점을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16%? 뭐 그 정도까지 나왔더군요. 보유하신 분들은 그거를 불려야 될 것이고, 없는 분들은 어찌 보면 음봉에 물량이 좀 많이 나와 있죠.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그걸 불러도 되고, 없는 분들은 빨간 색깔 바뀌면 그때 들어간다. 17만원 돌파하면 들어간다. 이런 전략으로 하시면 됩니다.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. 두산 로보틱스도 역시 마찬가지죠. 그죠? 음봉이 삐쳐 있지 않습니까? 보합 돌파하면 들어간다. 돌파 안 하면 안 들어간다. 적어도 내가 보유를 하려면 내 손에 수익이 조금이라도 똥구멍이라도 있어야지, 예? 뜨구멍이 좀 있어야지 내가 보유를 하지. 그냥 맨손으로 못 들어보인단 말이죠. 단 상승을 하면 이제는 또 보유를 해야 되겠죠. LIG 넥스원은 좀 참 애매한 친구인데요. 이 친구는 요 두산 후보 같은 데 좀 움직여주고 이러면 조금 같이 동조를 좀 하면 될 텐데 아직은 뭔가 좀 믿음성이 없는가 봐요. 그래도 계속 지금 추적을 해야 될 종목이거든요. 한번 보죠. 13만원 정도 잡고 13만원과 13만 100원 이 정도 잡고 뭐 한번 해보십시오. 아침에 시가가 높지 않을 거예요. 눈치를 많이 보는 친구라. 근데 한 번 딱 튀길 때 같이 못 타주면 놓치면 두 번 들어가야 좀 그렇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은 타이밍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. 먼저 선빵 때리고 그러지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네오센과 오키스전자 얘네들을 볼 때는 얘가 CXL인가 그런 관련주이지 않습니까? 네오센, 오키스전자 그리고 관련주가 코리아 스키트 우, 코리아 스키터 이렇게 네 종목이 관련주로 같이 보시면 돼요. 시가 기준으로 보면 시간의 기준으로 보면 코리아 스키트가 좀 제일 많이 올라 있어요. 하지만 좀 우선주는 좀 그렇죠. 그래서 뭐 그래도 우선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오셈이나 오킨스 전자 이렇게 같이 보셔도 돼요. 어차피 코리아 스키트 우가 간다면 뭐 오킨스도 가고 네오셈도 갈 것이고 뭐 다 갈 것이니까 말이죠. 그래서 우선주도 매매하기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죠. 사무팀들 한번 봅시다. 우리가 금요일날 보유 종목이 지금 이렇게 6종목이 좀 있지 않습니까? 주로 상종목을 가지고 있죠. 베셀은 뭐 30% 우리가 점상이 있으니까 그대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셈이고, 물론 챙기신 분도 있겠지만은 당일날 수익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좋았죠. 좋았는데 종목이 보유 종목이 좀 많아서 월요일에는 이걸 좀 처리를 하고 좀 천천히 해볼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절대 서둘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조급함이 모든 매매의 적이 가장 큰 적이라고요. 트레이딩 할 때 마인드를 조급하게 가진다든지 그러면 항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천천히 하셔도 돼요. 단 꾸준히 일관되게 꾸준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. 수익을 많이 내 돈을 벌겠다 하더라도 그것도 꾸준하게
조금씩 쌓아간다. 그러다 보면 이렇게 크게 되어 있다니까요. 그저 믿지 마시고요. 맨날 기가 아프도록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기가 아프도록 한 이야기를 몇 년을 들어도 막상 매매에 들어가면 지는 지고 내는 내다 하면서 혼자서 난리를 피는 그 성격들이 참 우리나라는 많습니다. 분명히 기어가고 어젯밤에 또 기어가고 아침에 컴퓨터 앞에 앉기 전까지 또 수없이 스스로한테 약속을 해놓고도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예쁜 아가씨 목소리 하나 탁 나오면 그때부터 눈빛이 변하고 머리가 솟구치고 본인이 아닌 또 다른 내가 나타난단 말이죠.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차분하게, 항시 차분하게 꼭 그저 믿지 마세요. 자,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. 또 차분하게 잘 운용하셔서 이제 서서히 연말로 가는 중이니까 무리하게 너무 하지 마시고, 자, 여러분의 화이팅을 내일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상암문의 문주였습니다.